네, 대만 하면 일반인들은 맛집 여행하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죠. 가끔 우리 못지않은 의회 난투극이 해외 토픽감으로 전해질 만큼 정치권의 갈등도 심한 나라입니다. 기업인들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세계 1등 TSMC 위상에 놀라는데요. 그래도 우리처럼 자동차나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큰 제조업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는지 그 비결을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한진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원 초빙 교수, 장대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인당 4만 달러 상징적인 숫자라는데 내년에 대만이 먼저 우리보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3만 달러 안착은 우리보다 훨씬 늦었는데 어떻게 대만이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로 들어가는지, 최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는지 장재철 대표님, 네. 우리보다 최근 성장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 지난 2분기 대만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8%입니다. 8% 2분기에. 우리 저희는 0.6% 성장했습니다. 0.6%였는데. 예. 그리고 지난 뭐 코로나 예전부터 2019년부터 향후 5년 동안 2024년까지 성장률로만 보면 우리가 약 한 2.0% 평균적으로 연평균 2.0% 네. 그리고 대만이 3.6%입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대만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5, 6년 평균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성장세가 1.6%포인트 높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인당 소득을 올려주는데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당 소득을 달러로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위기 이후부터 이제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가 더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당 소득이 올라가려면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다행히 이제 올해 들어서 달러 약세에 우리 이머징 커런시들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와 대만 달러도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보다 대만이 더 많이 강세를 보였어요. 대만 달러가 US 달러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보다 대만 달러가 더 높았다는 점, 그리고 성장세도 컸다는 점,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2021년에 저 IMF 데이터를 보면 3만 달러 들어왔거든요, 대만이. 저희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의 뭐 10년 넘게 우리는 3만 달러 출입에 걸려 있는데 대만보다는 좀 요번에 이렇게 뒤처지게 되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성장률이 빠르다는 거를 실제 대만 경제의 이런 지표로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수출이 압도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딱 그게 가장 큰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만 반도체가 지금 AI 붐을 타고 워낙에 초특수를 받게 됐죠. 그중에 TSMC라는 아주 초거대 기업이 있는데 TSMC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위주의 그 특화 구조라고 한다면 대만 같은 경우는 전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 생태계. 예, 거기다가 이제 해외 네트워킹이 대단합니다. 각국의 정부하고 또 기업들 네트워킹이 대단했고 무엇보다도 TSMC가 사실은 1970년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게 정부 주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민간으로 넘겨준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기업 간의 조화 화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됐고 TSMC는 스스로 커가면서 또 중소협력업체들을 밀어주고 키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탄한 생태계를 완성을 하다 보니까 때마침 불어닥친 AI 열풍 또 거기에 소요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대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다시피 했다. 이것이 국가 경제를 완전히 끌어올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네요.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장재철 박사님, 우리는 4만 달러 지금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대만은 내년이라는데. 지금 IMF 통계를 보면 저희는 2029년 그때 2029년 그렇게
늦어집니까? 좀 더 앞서서 될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만이 인당 GDP가 이제 4만 달러 올라가는데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성장률을 성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IMF는 한국이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의 추세가 2.7% 평균적으로 1.7%. 1.7%. 네.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을 뭐 조금 하회하는 그런 성장세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당 GDP를 계산할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변화가 되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지금 달러가 약하지만 우리 원화도 네. 강하지 않고 또 더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라면 4만 달러 진입이 정말 IMF 전망대로 2029년에나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고 약화되니까. 환율 전망은 어려우니까 일단 성장률로만 본다고 그러면 잠재 성장률 혹은 그 이하를 성장한다 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달러 원 환율이 뭐 어떤 이유에서도 빨리 내려간다 그러면 그 시점에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원화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네.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이제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 함의가 크죠. 경제 성장세는 경제 펀더멘탈을 키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달러 원 환율은 외환 시장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예. 펀더멘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한진 교수님 이제 TSMC가 소위 반도체에 주력해서 결국 대만이 1인당 GDP에서 우리를 넘어서는 역전시키는 그런 이유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만은 뭐 TSMC만 있는 건 아니자면서요. 반도체 생태계가 훨씬 우리보다 더 그렇습니다. 탄탄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들은? 특히 이제 제품에 가까운 이 후공정 쪽이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과거에 대만의 첨단 전자산업 반도체 중심 단지라 그러면 대만 지도의 북부 쪽에만 있었습니다. 예. 신주 단지라고 해서 신죽 단지.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중부에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남부에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이 나라 전체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돼 있고 거기 가장 핵심은 여왕벌 같은 핵심이 TSMC가 TSMC. 돼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TSMC가 대만 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대만이 TSMC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GDP에 TSMC가 부가가치 기여하는 게 8%입니다. 8%. 네, 그리고 전체 수출의 12%. 12%. 네, 근데 앞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만이 이제 반도체 수출 비중이 4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반도체와 관련된 주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뭐 반도체 의존적 경제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네. 삼성전자의 약 한 3배 정도 그렇게 3배. 예, 그렇게 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랑 경제 규모는 다르지만은 작지만은 상당히 비중이 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압도적으로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의존도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시총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시총을 보니까 2020년 그리고 한 5년 전만 해도 TSMC 삼성전자 시총이 비슷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3배 이상 벌어졌는데 그만큼 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의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추격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수요처가 어디냐 하는 거거든요. 수요처가 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있지만 특히 AI 붐을 타고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AI용 첨단 반도체 쪽은 그렇죠. 지금 TSMC가 사실 전 세계의 90%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거의 독점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에서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이 자꾸 되풀이가 되다 보니까 우선 당분간은 이 격차를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환율 요인이 환율. 워낙 예. 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편식이라는 것이죠. 산업의 편중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되게 취약한 측면도 지금 동시에 안고 있어서 대만으로서는 이 정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아, 그래요. 그 위기 요인, 아까 이제 TSMC가 대만 경제를 살리는 절대 요인이지만 한편으로 거꾸로 보면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그 위기 요인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 반도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면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제도적 지원이 있었을 텐데 우리도 좀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뭐 세제 지원이란 이런 게 좀 더뎠잖아요. 그렇죠. 대만의 어떤 성장 비결, 단순히 TSMC 외에도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좀 우리가 얻을 만한 게 있을까요, 거기서? 일단은 인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 인재, 같아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 부족한 인재들은 해외 인재를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예. 뭐 와서 체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완화를 해서 예. 우리보다는 그 노동시장에서 인력 공급을 받는데 유연성이 되게 높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산업이 대만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우리가 실리콘 방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리콘 방패.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만의 TSMC 및 여러 가지 반도체 인프라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대만 경제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글로벌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삼성전자도 한때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TSMC가 뭐 작동을 못한다.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난다. 네. 이렇게 되면 세계 글로벌 뭐 경기 불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반도체 부분에서의 충격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만 경제뿐만 아니라 대만의 그 생존과 관련된 이슈가 걸린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네. 굉장히 아주 일치된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외에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법인세.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사실은 많이 좋은 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 우리도 좀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늦어지고 했는데 대만 정치권 하면 가끔 이게 이 토픽으로 나오는 게 우리 못지않게 의사당에서 막 여야가 다투고 예. 날아다니면서 발길을 잡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서로 합심한 모양이죠. 예, 현실적으로 보면 대만의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반도체 산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정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반도체 정책을 가지고 이때까지 다툼이 심하고 했던 것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것도 국가 기관 산업, 전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없었고요. 예. 다만 올해 제가 우리 그 정부 과제로 해가지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뭘 참고할 건가 하는 정책 매핑 과제를 하나 수행을 한 게 있는데요. 뭘 참고할 것인가 대만의 반도체에서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거는 뭐고 이제 그걸 막 과제를 마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정말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정책을 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이게 단순히 법의 문제도 아니고 투자의 문제도 아니고 뭐 또 정부의 역할의 문제만도 아니고 해서 이 모든 게 차이가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해서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 벤치마크에서 다 배워야 된다 벤치마킹을 할 거나 이런 얘기죠. 하고 일부 영역에서 가능한 거는 서로 주고받는 영역이 있다 그런다면은 예. 그거는 전략적으로 서로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결과가 될 텐데요. 방금 조금 전에 그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실리콘 실드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 방패. 예, 그 말씀에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과거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작은 나라도 함부로 공격을 못 한다는 그렇죠. 이제 북한 뭐 그런 꼴이잖아요. 상호 확정이 예. 이제 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어떤 의외의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마 그걸 야기한 쪽에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예. 그게 방패가 된다 이거죠. 예, TSMC가.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TSMC에 너무 의지하고 있으니까 노키아가 몰락한 핀란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2010년대 노키아가 몰락해서 핀란드가 한때 고생을 했는데 결국 TSMC의 과도한 의존도가 대만 경제의 지금은 대만이 우리를 따라잡는 그런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하지만 언젠가 또 위험 요인도 되지 않겠어요, 이게? 걱정거리는 안 될까요? 사실 대만 경제 지금 이 TSMC의 그 비중을 보면 위치를 보면 예. 노키아랑 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핀란드 GDP의 노키아가 4%, 수출은 25%, 네. 법인세의 23%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예. 보면 뭐 지금은 핀란드보다 노키아보다 GDP에서 8%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TSMC가 네. 더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TSMC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예. 그렇게 되면 대만 경제는 뭐 예상이 되죠. 어떤 식으로 갈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노키아랑 TSMC랑은 약간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사실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기계에서 들어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를 다른 데서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에서 범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노키아는 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예. 자기 자기 거 고집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지 못한 융통성이 떨어지는 그런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 방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서방 국가들 만약에 그 반대가 이제 중국이라고 그러면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적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TSMC는 지금은 이제 최첨단에 서서 예. 기술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키아랑 비교하는 것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AI, 예. 인공지능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차질이 생겨서 수요가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경제 내에서의 변동성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가 지금 우리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에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는 뭘 했나, 우리가 좀 배울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정작 또 대만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대만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를 보면 약간 위험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뭐 TSMC의 의존도도 하나의 위험 요인도 됐고 어떤 좀 대만 내부에서 생각하는 대만의 문제들은 뭘까요? 예, 지금 대만이 4만 불 들어가고 경제가 잘 나가는 거는 참 시기적으로 너무 운이 좋다고 하는 운이 측면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장을 했는데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대만 경제를 저는 저혈압 환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저혈압 환자다. 예, 20년 동안 어. 기본 임금이 안 올라가고 뭐 사회가 그냥 맥이 빠진 듯 했죠. 제가 2018년에 그러고 떠났는데 네. 문제는 2020년부터 벌어집니다. 코로나 때 그때. 플러스 성장을 했고 2021년에 6.6%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안정적인 높은 성장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요. 그 원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시기가 대만이 되게 위험했던 게 탈중국 하는 시기였거든요. 무역 투자 의존도를 급격히 떨어뜨렸는데 예. 그 굉장히 경제가 위험했을 텐데 반도체 붐이 일어나는 바람에 안착을 하고 아주 오히려 성공이 돼버리는 거고 예.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대만의 모습은 기업인들하고 같이 대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예. 한국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우리를 예.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대만이 먼저 4만 달러 가서 약간 부러운 시선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우리를 부러워한다. 대만 기업인들은 4만 달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그래요? 거의 없어요. 대신에 한국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첫째 조선이 없다. 조선업. 예. 자동차는 조립 수준이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철강과 화공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렵다. 대만이 철강. 예, 만성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화공, 화학 어렵고요. 철강도 어렵죠, 우리도. 그렇죠. 네. 근데 대만은 아주 워낙 어렵다. 그게 이제 규모면 그게 이제 국내 산업 측면이고 대외적으로는 대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의 관세 이제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 네. 반면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또 국민들이 정부가 과연 이 카드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4만 달러 이 얘기는 대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여튼 뭐 먼저 우리보다 간다니까 우리는 언제쯤 갈 것인가. 아까 장재철 박사님께서 이제 IMF 전망치를 인용해서 2029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성장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3만 달러에 벌써 10년 가까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못 미치는 1%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자, 대만을 보면서 꼭 대만과 뭐 대비되는 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장세를 높여야 되겠죠.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을 하회하는 경제 성장을 2년, 3년씩 하면 궁극적으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경제 여력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TSMC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기술 선도 기업이고 선도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걸 하려면은 우리 R&D 투자 많이 늘려야 되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도 필요하지만은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인 요인도 있죠. 우리가 고령화라는 또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계 부채라는 또 가계의 어떤 재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일단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삼성전자나 여러 우리 선도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더 이런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정책적 필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규제 완화, 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하다. 지금 대만 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게 혹시 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입니다. 외신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뭐 한 2027년이면 침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대만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대비라든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던가요? 이 부분. 예,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한국에서 보는 만큼 대만에서는 그렇게 긴장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오, 그게 왜 그럴까요? 없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대만의 야당이죠. 과거 그 국민당. 장경국 총동을 했던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전 그 국민당의 당 대표가 당 주석이 이번에 9월 3일 날 베이징의 전승절 그 군사 퍼레이드에 가서 그 앉았었거든요. 망루에 앉았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국민당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이쪽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게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대단히 이렇게 각을 세워온 관계거든요. 지금 여당이죠, 민진당? 지금 여당입니다. 네. 여당이 지금 지난번에 차잉원 총통 때 2기를 하고 이번에 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3기째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국내적으로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 상시 리스크 관리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이제 반중국 매체에서 나오기 시작한 걸 미국 정치권에서 이걸 더 키웠던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2027년이라면 더더군다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7년은? 예. 왜냐하면 2027년은 시진핑이 하게 되면 4기 정부로 넘어가는 거고 예. 자기 4기 임기로 넘어가는 거고 또 다르게 되면은 국가의 권력이 바뀌는 중심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과연 이런 도발을 한다는 거 왜 하필 2027년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연 대만이 예. 중국이 볼 때 다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침범할 만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실제 중국인들, 대만인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대만 내에서는 예. 그런 그 중국이 침공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건 좀 크지 않나? 제가 체감하기로는 우리 국내에서 너무 많이 증폭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혹시 뭐 지금 대만 요번 방송 준비하면서 쭉 자료를 봤더니 대만 내에서는 중국의 두 가지 입장을 보고서 중국은 아마도 지금 현 상태 유지하는 거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평화 통일을 원한다.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뭐 독립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무력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만 입장에서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생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도 아마 현상 유지를 한다고 보고 더 이제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만 섬이래 가지고 이렇게 상륙 작전 해가지고 군사 작전하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작지만은 중국이 뭐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공격을 했다 실패하면 지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지 않습니까? 이거 뭐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가능성도 있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그 실리콘 방패. 이게 아마도 대만 사람들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의 위치가 이런데 그래서 약간 그런 면이 좀 그런 평가를 하는 원인인가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에 많이 투자하지만 TSMC도 미국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TSMC가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대만의 그 실리콘 방패로서의 역할 이런 게 좀 더 낮아지고 좀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TSMC도 지금 핵심 공정 분야는 미국으로 안 갑니다. 가봐야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숙련된 엔지니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TSMC의 고위 관리들은 사석에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하고 그런 얘기를 흘려요. 대만 언론에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압박이 강화되기 그 이전 단계인데 너무 힘들어서 뭐 정부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민원이 만만치 않다. 민원? 뭐 해달라 인근 사람들이 그러고 효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TSMC도 마냥 잘 나가는 것만은 아니고 고민이 많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내년쯤 1인당 GDP 4만 달러에 들어가는 대만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와 비교한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진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